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예상외로 매우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TSMC 실적도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 딱 방금 속보로 나왔는데요. 딱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살짝 잠재우는 모습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경제 소식 조금은 기쁘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은 하락 마감. 지속적으로 나오는 금리 인하 연장 걱정에 어제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제 우리 장 끝날 때 나왔던 ASML 실적 쇼크 걱정도 시장 전반적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ASML 실적이 어땠나 봤더니 1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37% 감소했고요. 매출도 21%나 감소했습니다. EUV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데도 감소를 했다는 게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는 길이 근데 이거는 그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실적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TSMC, 삼성, 인텔 등 이러한 주요 고객이 장비 투자를 빠르게 늘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미도 되기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하락했고 필반이 3%인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깜짝 놀랐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액션을 할동 말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유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자 얘네 어차피 뻥카다, 이거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어제 유가는 급락했다고 합니다. 한때 90달러를 노렸던 WTI는 다시 82.6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 상방에 투자했던 투자들의 눈물을 쏙 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원자재가 진짜 무서운 거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의 깜짝 도발, 그리고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 등의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 오늘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도 폭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가 너무해.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 뉴스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어제 미국 CNBC는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꺼내며 투자자들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2%의 인플레를 연준이 원하는데요. 그걸 보려면 아무리 빨라도 9월이 되어야 인하를 할 것,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페드워치를 봐도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이 71%로 확실히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일부의 생각일 뿐 또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인플레 지표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티은행은 연준이 6월에서 7월에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UBS도 연준은 결국 올해 하반기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베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10년물이 4%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10년물 금리 조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과연 다시 올라서 5.0을 향해서 갈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쭉 떨어지면서 주식시장 또 빵긋빵긋 웃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뭐 지금 생각할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인플레 지표가 단기간에 좋아지는 그 동시에 미국의 경제가 조금 나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4월이지만 5월, 6월, 7월 이때 어떻게 투자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만약에 금리가 좀 고금리 상태가 이어진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분명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빠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떨어지려면 미국 경제가 또 나빠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이러니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주식은 환영받지 못할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하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의 몇 프로 정도는 채권을 한번 투자해보는 그러한 전략을 올 여름쯤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급락. 어제 미국 코인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는 8,3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길이 왼쪽에 보니까 이건 9천만 원이 넘는구만. 이게 바로 한국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좀 특이하죠. 분명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다, 디지털 금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미국장이 흔들리고 고금리 가능성이 커지니까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위험 자산인가봐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최근 홍콩 ETF 그리고 반감기라는 호재 소식이 붙어있는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입니다. 전력기기 이제 시작인데요. 올해 초부터 머스크가 찍어준 전력기기 관련주가 최근까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 저 기릿은 고점 신호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와중에 KB증권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강세 사이클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미국 현지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 중인데 여기에 전력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력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등에 의하여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등 이러한 기업들 최근 많이 오른 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 제일 처음에 봤던 게 아마 올해 초에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봤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MSCI 정기 변경일이 다음 달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지금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지난번에 봤던 알테오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엔케미 편입 가능성이 있고, 편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카카오페이, 한온시스템, 강원랜드가 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타증권에서는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의 가능성이 높고 엔캠은 중간 가능성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호재도 붙어 있으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추가 상승 가능성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다만 만약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MSCI 정기 변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높다 보니까 여행 가는 게 부담이에요. 자, 환율이 높으면은 일반인이 가장 체감되는 것은, 보통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환율을 체감하는 거는 당연히 여행을 갈 때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미주 여행 쪽은 당연히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달러를 사서 그 나라 화폐로 바꿔야 되는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 나라 환율 부담이 전혀 없는 일본이 인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항공사들은 그거를 예측하고 일본 여행 관련 상품을 쏙쏙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뭐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본 전염병 이야기는 쏙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여튼 환율이라는 게 참 여러 곳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미국의 하락에 베팅하시나요? 최근 미국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이 상황에 해지 혹은 하방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관련 ETF가 한국에 출시가 된다고 하죠. 다음 달에 신한에서는 솔 미국 테크 탑10 ETF를 양방향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먹는 상품과 내려갈 때 먹는 상품 둘 다 꺼낸다는 거겠고, 여기에는 마소, 애플,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 그 기업 나도 있어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기업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으로서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사게 된다면은 뭐 미국 차트도 좀 깨졌고 한번 담아볼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다음 달에는 이미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나온다고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콜릿 가격 인상. 자, 이거는 뭐 사실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국내 최대 초콜릿 사업자인 롯데 웰푸드가 가나 초콜릿을 비롯해 17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편의점을 기준으로 가나 초콜릿, 크런키, ABC 초코 등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라간 이유가 뭔가? 왼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최근 1년간 4배가 올랐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콜릿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중견 조미김 업체들도 김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김 좋아하신다면 빨리 조금 사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인상폭이 그렇게 적지만은 않습니다. 10에서 20%의 가격 인상이 나선다고 하고, 그 이유는 바다에서 수확한 원초 가격이 1년 전보다 50%가량 오르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로봇, 새로운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백덤블링을 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친구 이제 은퇴하고 왼쪽에 보이는 새로운 로봇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특징이 뭔가? 일단은 조금 더 슬림해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유압 방식이 아니라 전기 구동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민첩하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영상을 한번 기르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깜짝, 어떻게 보면 살짝 기괴한 느낌까지도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허리도 막 돌고 머리도 돌고 갑자기 다리도 돌고 우리 통아저씨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저씨처럼 몸이 막 접혔다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무조건 인간이랑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로봇은 이제 새로운 아틀라스 로봇이라고 하고 현대차의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2030의 생각을 물어봤더니 지금 집을 도대체 왜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자, 작년 연말 신한은행이 금융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집 가격에 대해서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30의 절반은 당시 집값을 고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40에서 60은 37%만 집값이 고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대에서 60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집값이 오르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아무리 조정받아도 얘는 결국 올라, 이 생각이 박혀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30이 봤을 때는 야, 이 정도 올랐으면 좀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나왔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작년에 주식펀드 월평균 투자액은 1년 전 대비 10% 정도 줄었다고 하며 저축은 5% 정도 느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하겠죠. 금리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아유, 이거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금 적금을 넣으신 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축이 줄고 주식 펀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데 아무 의미 없는 평균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항상 나오면은 궁금한 그것, 우리나라 평균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 평균 가구 소득은 54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2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물가 때문에 소비가 5.7% 증가하며 먹고 살기가 더 팍팍해진 게 팩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자산은 얼만가? 가구당 평균 자산은 6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 계층의 자산은 평균 11억 6천만 원, 그 반면 하위 20%는 1억 6천만 원으로 양극화가 커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평균을 보자면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은 544만 원, 평균 자산은 6억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아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사는 종목은 샀다고 하죠. 뭘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3일 동안 외국인은 현대차를 860억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뭐야, 저 PBR 관련 주잖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자동차 업체 자체가 강달러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차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조금 베팅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 산 게 뭔가 봤더니 조금은 놀랍긴 하지만 곧버스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 반면 SK하이닉스는 3,100억이나 던지는 모습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반도체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내일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철강주가 좋았죠. 대규모 관세를 때린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세의 최대 3배까지 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약 7.5% 수준인데 이를 시행하게 되면 25%까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바이든은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고율 관세를 때리는 걸 봤을 때 올해 뭐가 있죠? 맞습니다. 대선이 있죠. 거기에 대한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으로 미중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트럼프는 관세 왕이라는 왕관을 훔치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야, 트럼프가 되면은 진짜 더 큰 무역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중국 대리가 심화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어떤 기업들이 볼지 그거를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조선주,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거토양 확실하게 터졌습니다. 일단은 매수 버튼 살짝 눌러볼 필요가 있겠죠.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조선, 오늘 또 정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LNG 운반선 수출 500호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 국내 조선사 수주액이 136억 달러, 무려 18조를 기록하며 당연히 세계 1위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 현대미포 등이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선주는 계속 뜨거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교보증권에서는 내년까지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 올해 1분기가 조선사들이 전부 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시기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진심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미국이 중국, 조선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수혜감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호재만발인 조선주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넷마블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넷마블이 대형 신작 3종을 2분기에 출시하기로 하면서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아스달 연대기, 5월 8일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5월 말 레이븐2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다가 이들의 실적도 1개월 이상 반영되기 때문에 더욱 기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e스포츠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올해 3회차를 맞은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이 6월에서 8월 중에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 종목과 상금 규모가 공개가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네요. 총 상금 규모만 800억 이상으로 사상 최대의 전례 없는 액수다 보니까 눈길을 끌고 있고, 공개된 세부 종목에는 당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 FC24, 포트나이트, 스트리트 파이터 6, 스타크래프트2,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 총 상금이 4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800억을 19개 종목으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10배가 넘는 상금이라 기대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마도 또 여기서도 우리가 페이커를 만날 수 있겠죠. 볼거리가 많아져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